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5%,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의 순매도가 많았고,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고, 또 그리고 배당 수익을 노린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요인들은 수급적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뭐 관련해서 기사 좀 더 보면은 대주주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주주라 하는 것을 좀 헷갈려야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주주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업의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주식시장에서는 똑같은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라 생각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을 가진 그 대주주, 지배 일가, 뭐 종수 일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뜬금없이 주식을 갖다가 20년 전에는 100억 들고 있으면 대주주자 불렀는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가족 합산 10억까지 되면은 대주주라 부른다. 요거는 국세청에서 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많았죠. 나는 대주주도 아닌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실제 여기 너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없죠. 어쨌든 간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한 말도 있고 해서 10억이 아니라 20년 전처럼 한 100억 정도 올리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가족 합산 배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는 허물어지고 그냥 가족 합산은 없어지고 주식을 갖다가 한 종목 10억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다 해서 그러면 그 상태로 연말을 딱 오늘 이렇게 연말을 딱 넘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억 이상 나면은 25%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게 배당을 안 받고 되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그리고 뭐 연초가 되면 다시 개인들이 많이 사겠죠. 또 그리고 뭐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는 거는 일단은 뭐 개인하고 좀 반대입니다. 연말에 좀 사서 들고 있다 보면은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배당을 받아서 연초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짧은 또 수익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파는 거고 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번에 2025년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개인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죠. 이게 이겁니다. 이거 5천만 원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이게 시행만 되고 나면은 이 5천만 원을 빵원으로 줄이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고 이익 뭐 내고 뭐 어쨌든 간에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 내는데 이것보다 5천만 원이 이게 점점 줄어서 빵원이 되었을 때 결국 그렇게 간다 보면은 주식을 팔면은 이득을 본 거 그냥 20% 세금을 내야 되니까 20%하고 0. 몇 프로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인들에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만 더 걷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반발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계속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명목 무엇을 하더라도 계속 세금을 갖다가 매길 수밖에 없겠죠. 이건 기정사실이다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저런 게 좀 이미 다가온다 생각은 하지만 좀 늦게 왔으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불만이지만은 일단은 연장되고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세금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일찍 주식을 좀 붙잡고 있는 게 좋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참 정말 무식하고 바보라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가 현재 세금을 작게 내니까 뭐 세금 남들 부자들 많이 걷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부자가 된다거나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세금이 걸림돌이 되면은 부자가 못 된다 하는 사실도 좀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금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대충 살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갖다가 조금씩 모으려고 하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지서 세금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돈 버는 족족 세금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막 카타르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세금 없고 뭐 집도 지주고 한 10년 살면 니 해락하고 주고 참 그런 나라에 살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인구가 좀 작고 남북 통일이라는 어떻게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도 있고, 또 자동화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은 인구가 작아서 로봇으로 돈 벌어서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요즘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려고 이민 아니면 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헤쳐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골치 아픈 것은 저 중국 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놈들은 진짜 골치 아파요. 아마 지금 중국 인구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중국 인구도 이렇게 꺾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이 정점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 되냐면 인구 구조가 우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게 중국은 일단 인구가 많아서 이 젊은 애들이 이 노인들을 부양시키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 중국 놈들은 이 공산당 저기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공산당들 지머리 가지고 통치 논리로 이 경제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래 쓸데없는 미친 짓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미친 짓을 한 여파가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한자녀, 뭐 일가구 일자녀, 뭐 이런 정책, 그런 정책을 펴서 일단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는데도,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남아선언 사상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아요. 근데 그 보통 많은 게 아니라 한 몇천만 명? 지금 제가 저번에 좀 보니까 4천만 명 정도 많더라고. 지금 10대, 20대, 30대 그 수준으로 치면. 그럼 그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거의 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에 되는 남자들이 어,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뭐 그걸 배우자를 어디서 뭐 수입을 할 겁니까? 우리나라 뭐 농촌 총각 뭐 결혼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몇 명일 때 이야기지 4천만 명이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마지막 발악이고, 게다가 지금 공산당 정권이 또 좀 더 연장되고 해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인구도 저렇게 되지. 또 그래요, 젊은 애들 세금 많아지겠지. 중국도 이제 박살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냥 전성기고, 또 우리는 지난 10년이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금 이야기하다가 뭐 이래주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에 뭐 사람들은 괜찮겠느냐, 중국이 그럼 우리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조금 우리가 앞으로 세금이 많다 생각하고 좀 일찍 자녀들도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세금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할 때 좀 뇌를 좀 돌리고 말을 하십시오.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저 자석이 지금 씨부리는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생각하고 내가 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내 주머니에 10만 원 생기면 좋다고 표를 찍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만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측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몇이 미친 짓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그냥 나라가 산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는 항상 맞다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시장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노리고 들어온 그 돈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을 때 그 들어온 게 배당 노리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정도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뭐 거의 답니다. 뭐 거의 전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전부 다 뭐 배당 보고 매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3일간 매수를 벌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금융투자가 배당받아 먹고 나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물량을 털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초가 되면은 또 날아가겠죠. 또 그리고 개인들이 그러면은 배당 회피해서 좀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거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럼 개인들은 요거 이제 팔았다가 양도세 그 대주주 기준 쭉 피하고 나면은 다시 요 종목들은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수급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연말 되다 보니까 정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고 또 금융투자에도 매수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지금 뭐 배당이고 뭐 단기적 어떤 뭐 시장 흐름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 정부나 은행에서 돈 풀다가 앞으로 민간이 돈이 만들어낼 건데 그 중간 어디쯤 이제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민간이 돈이 많이 만들어낼 거다 이래 보고 우리는 이런 과도기 변동성이 큰 시기를 물량을 계속 모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세력들이 그래도 많이 매수해서 종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플랜 A 도움을 좀 받아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있죠. 요거 빼고 요 파란색으로 된 거 요거 빼고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파라다이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솔홀딩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고 이 종목은 앞으로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이건 뭐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되죠. 멀리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진짜 약간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낼 그 건물이 언제냐 그때 생각할 때 항상 끝같은 이 조선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조선주는 거의 갈 때는 몇십 배 날아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의 90%잘 나갈 때에 비해서 90% 정도 떨어져요. 상장 폐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에 잘 나가는 게 이 조선주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이 나와서 그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여튼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대주주 회피하는 그 개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 또 배당을 노린 금융투자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중국 이야기도 좀 했고 사실 여러분들 요즘 중국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드라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드라마 이 스토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국 하면 된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가, 또 그때는 그 드라마 배경이 엄청 첨단 시설, 중국의 어떤 발전상을 자랑하는 그런 드라마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민들의 삶, 그러니까 예전에 잘 보여주지 않던 중국의 말 그대로 그 일상생활을 갖다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배경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 드라마가 예전에 비해서 질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말도 마십시오. 일본은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일본 드라마는 보면은 그냥 이 나라 이 와이라노 이러 싶을 정도로 일본은 진짜 후진국입니다. 그 드라마 보면은 완전히 스토리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 생활 일부에는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색깔은 많이 없어지고 그냥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라든지 사랑 이야기 대충 그런 것들만 달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통제를 하고 해서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지난 10년 정도, 10몇 년 이제 흘렀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가 우리나라 전성기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중국의 모습이 이제 정점에서 좀 꺾이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어느 시대나 이래 흥망성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망성쇠 중에서 흥할 시기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간 살아왔던 시기가 흥한 시기였고, 앞으로 나아갈 시기가 조금 참 어려운 시기가 이제 좀 계속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애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929년도,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가 자유 사상입니다. 뭐 무역도 그렇고 전부 다 자유 사상이 참 팽배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정말 자유롭게 부자들한테만 가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 여력이 없어서 1929년도 대공황이 왔고, 이때 이제 하이에크, 우리로 치면 보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케인즈가 나와가지고 좀 잘 해먹었습니다. 케인즈도 언제 끝났냐면은 한 1970년대 그 석유 오일 파동 1, 2, 3차 거치면서 케인즈도 끝났고, 이 케인즈가 진보 미국으로 치면 뭐 저기 민주당이 됩니다. 네, 그런 시대가 끝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처 수상이 나오고 레이건 노믹스가 나오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한 50년 정도 해먹었어요. 이게 또 자유, 하이에크 이런 이야기들인데, 우리들 치면 보수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돈도 자유분방하게 흘러서 부자들한테 많이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오는 소리는 뭐 돈 벌어서 이자 갚느라고 쓸 돈이 없다. 그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2020년, 2030년 이제 이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 뭐 우파 많이 싸우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바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앞으로 적어도 한 50년 정도는 다시 케인즈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겠죠. 그 케인즈가 지배한다는 말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돈을 벌면 뭐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뭐 풀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규제를 다루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집사람 친구 딸이 런던 전경대에 몇 년 전에 입학했을 때, 이거 잘 갔다 가면 케인즈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걔는 죽을 때까지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정치권도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지금 애들한테는 이런 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뭐가 돈이냐? 그 규제가 돈입니다. 법이 돈이고. 그래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 괜찮습니다. 의사보다 변호사가 더 괜찮아요. 또 그리고 변호사들 능력이 안 되고 머리가 그만큼 안 들어가면은 한 부분이라도 뭐 행정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한 부분이라도 조금 법에 한 달이 걸쳐서 그 규제로 묵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50년간은 막강하죠. 규제로 묵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지난 198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이 뭐 어렸을 때 걸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장하는 좋은 시대에 정말 이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앞으로는 통제가 있는 뭐 규제가 있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접어드는 요 어떤 시대가 크게 변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딱 거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럴 때는 대공황이 와가지고 한번 다 털어 못 벗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우리는 오일머니 벌어서 어떻게든 잘 넘어갔지만은, 그때 부의 이전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형성한 이 부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 있죠. 그게 영원하지 않고 불과 십몇 년 후 뭐 되면은 아마 다 한번 정리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되겠지요. 하여튼 뭐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재수 없은 맛이 우리는 이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요 지점 좀 걸쳐가 죽겠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요때 조금 살다가 대부분의 인생을 이런 케인즈 사상의 중심,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가 휘어잡는 아마 규제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아마 살 겁니다. 경제로 치면 계획경제, 대충 그런 개념에서 살겠죠. 큰 흐름을 먼저 읽어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대처를 해 나가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는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케인즈, 하이에크, 뭐 보수, 진보, 민주, 우리가 치면은 뭐 요즘 뭡니까 국민의힘, 뭐 미국으로 치면 공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파, 우파.
그때마다 경제 정책이 바뀌는 거, 세금 흐름이 바뀌고 왜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흐름 자체도 뭐 잘 모를 뿐더러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느냐 뭐 저런 걸 생각할 틈도 없는 거죠. 그나마 이런 걸 좀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